결국 데뷔 이후에 최대 위기에 놓여버린 장윤정 씨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서트를 강행하겠다. 립싱크 논란도 정면 돌파하겠다. 과연 이것이 대중들에게 통할 수 있을까? 이것이 과연 통하겠느냐? 이러한 말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전달드렸던 내용들처럼 계속하여 잡혀져 있는 행사, 콘서트, 특히 부산 콘서트와 광양 콘서트, 페스티벌이죠. 자, 이 두 개의 스케줄 역시 정상적으로 소화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라인업에 변경은 없다 라는 관계자들의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었던 요번 강원 횡성 한우축제, 여기에 드디어 논란 이후 첫 등장한 장윤정 씨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프로는 프로다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긴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 관객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공연을 하는 그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프로답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온라인상의 대중들의 불만은 그저 불만으로 끝나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지금 빗발치고 있음에도 많은 공연 관계자들은요, 장윤정 씨를 대체할 가수를 직전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여기에 대해서 슬슬 암묵적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립싱크 논란과 티켓 판매의 부진까지 그야말로 트로트의 여왕이라고 칭송받던 장윤정 씨가 굉장히 위기의 사태에 놓였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유가 뭐냐? 장윤정 씨의 이번 립싱크 사태는요, 대중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 딱 나옵니다. 장윤정 씨는 쿨한 반응으로, 해명으로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지만 그 쿨해 보이는 해명이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글쎄요, 잘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립싱크 의혹을 받아왔던 영상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았단 얘기예요. 결국에는 무대의 상황이라던가 환경에 맞춰서 음원을 틀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공연에서 그런 모습이 최근에 보였다라는 건 성의가 부족한 게 아니냐. 결국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그런 큰 공연들, 광양 페스티벌과 같은 많은 관객들이 나오는 곳에서는 출연을 재고해달라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인천에서의 공연뿐만이 아니라 기존 댄스곡이었던 옆집 누나와 사랑아 노래를 계속하여 립싱크로 해왔다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라는 거죠. 지난달 7일 날 있었던 경기 북부 음악예술제도, 또 지난달 23일 제20회 산사음악회에서도 역시나 립싱크를 선보였다라는 의혹이 많이 쏟아지게 된 겁니다. 결론은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장윤정 씨가 립싱크를 안 했다고 해서 이 사태가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결국 장윤정 씨는 립싱크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논란이 마무리될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라이브 콘서트에서 100% 립싱크를 한다라는 건 가수 생활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장윤정 씨도 붕어처럼 입만 뻥끗하는 립싱크는 안 했을 거라 믿지만 문제는 그 뒤의 설명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다수의 가수가 안무 등을 함께 소화해야 하는 무대에서는 상황에 따라 라이브 MR을 사용하는 때도 있다. 장윤정 씨 또한 행사 진행 시 춤을 추면 관객들과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큰 볼륨의 도움이 필요했고, 댄스곡에 한해 목소리가 반주에 깔린 음원을 틀고 라이브로 노래를 하고 있다. 간혹 컨디션이 좋지 못하거나 현장 음향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을 때 도움받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다. 음원을 틀고 입만 뻥긋거리는 립싱크는 절대 하지 않았다. 자, 근데 보세요. 장윤정 씨가 상황에 따라서 라이브 MR을 사용할 때가 있었다. 그건 라이브 공연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댄스곡에 한해서 목소리가 반주에 깔린 음원을 틀고 라이브로 노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댄스곡은
AR로 부른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다. 댄스곡은 AR로 해도 용납이 되는 것처럼 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AR이 뭡니까? 이 가수의 목소리까지 더빙이 되어 있는 음원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립싱크하고 다를 바가 없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콘서트에서 거의 댄스곡만 부르는 댄스 가수가 이 AR을 틀어놓고 춤을 춰도 된다는 말일까요? 댄스 가수에 대한 모독이 된다라는 겁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콘서트를 하지 말아야 한다. 선배 가수 남진은 유독 댄스곡을 많이 불러 힘이 들지만 지금도 무대에서는 춤을 추며 라이브를 소화하고 있다. 라고 털어놨었던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남진 가수님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트로트계 1세대 아닙니까? 근데 이런 가수들도 이렇게 라이브를 하며 댄스를 소화하는데 이 장윤정 씨가 결국 립싱크를 안 했다라는 말로 끝낼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반주에 깔린 음원의 볼륨이 실제 불렀던 목소리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음원 볼륨 크기에 따라 AR 콘서트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가수가 수많은 콘서트를 소화하다 보면 목소리에 무리가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성대결절이라는 위기를 맞기도 하죠. 그럴 때 라이브 공연에서는 고음 파트 등에서 코러스에 묻혀가는 가수,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백그라운드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백그라운드 가수들의 노래에 묻혀가는 경우는 봤지만 AR, 음원을 틀어놓고 자신의 실제 목소리를 살짝 입히는 모습은 사기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장윤정 씨는 이렇지 않다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라는 거죠. 장윤정 씨는 하루에 행사를 12개까지 뛴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로트 가수들의 행사가 대부분 국민과 지역 시민들의 세금에서 예산이 잡히는 지자체, 공공기관 주최의 이벤트가 많다라는 겁니다. 결국 국세나 지방세 등에서 출연료가 지급된다는 얘기예요. 목소리가 반주에 깔린 음원을 틀고라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남의 돈을 쉽게 벌어갈 수 있는 가수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 국민분들이 분개해하는 지점이 바로 딱 이 지점 아니겠습니까? 많은 공연을 소화한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매번에 있는 공연마다 성실하게 진심을 다하여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해야 팬들의 사랑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알아서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대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려는 선택이었으니 앞으로도 이해 부탁드린다 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그렇게 해서 풍성해진 무대를 관객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장윤정 씨는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등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도를 후배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이 멘토가 자신의 무대에서는 꼼수를 쓴다면 정말 큰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번 사안이 장윤정 씨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앞서서 횡성 한우축제 때 이 박서진 씨와 같은 유명 트롯 가수들, 후배들이 함께 등장한다고 했는데 이 굉장히 좀 무안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보시면 후배들의 믿음은 굳건하다. 기분이 풀리실까 해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장윤정 씨가 박서진 씨에게 받은 초콜릿 손편지도 적혀져 있어요. 박서진 씨가 달달한 거 드시면 혹시나 기분이 풀리실까 하는 생각에 급하게 초콜릿을 준비했어요. 드시고 누나 힘내세요. 박서진이야 고마워 라고 이렇게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응원 메시지 글을 게재를 한 겁니다. 자, 결국 박서진 씨가 왜 이런 선물을 했겠습니까? 기사에서도 장윤정 씨가 최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립싱크 사태 때문이다라는 거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 무대에 진심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해명을 했지만 이게 결국 제대로 된 해명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박서진 씨가 이렇게 장윤정 씨에게 위로를 해준 건 과거 자신의 어머님의 수술비를 암투병 당시 지원을 해줬던 장윤정 씨에게 은혜를 갚은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떤 비하인드가 있습니까? 박서진 씨를 응원하는 분들 입장에서
장윤정 씨가 마냥 좋게 보이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 미스터 트롯 2 때 이 박서진 씨가 말도 안 되게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심사위원단의 중심에 있었던 건 장윤정 씨 아니겠습니까? 사실 장윤정 씨가 미스터 트롯 3에서도 하차하라는 논란이 많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박서진 씨가 후배로서 이런 반응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후배들이 볼 때 장윤정 씨의 지금 모습이 과연 좋게만 보여질까요? 지금 이 박서진 씨는 그럼 횡성 한우 축제에서 AR을 틀었냐, MR을 틀었느냐를 바라봐야 하겠지만 이 박서진 씨는 장구를 막 정말 땀이 비오듯 흘리며 쳤으며 노래도 라이브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열창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후배들이 보기에도 앞에 말씀드렸던 남진 같은 대선배 가수들이 보기에도 이 장윤정 씨의 이번 부분적 립싱크는요,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장윤정 씨가 등장하는 이 각종 행사에 출연을 제고해달라. 결국 민원 접수가 폭등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장윤정 씨가 등장하는 행사들마다 민원이 폭등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봐집니다. 왜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의 혈세, 지역 시민들의 세금으로 인해서 장윤정 씨에게 행사비를 납부하는데 이 행사비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천만 원이란 얘기예요. 최소 1,000만 원 단위에서 2천만 원 단위까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지역 시민들 또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국민분들 입장에서는 통탄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옆집 누나 사랑아를 립싱크로 소화했다라는 지적이 가장 시작점이 되었죠. 자,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횡성 한우 축제, 이 한우 축제에 장윤정 씨가 등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등장을 해서 노래를 무려 3곡 이상 불렀습니다. 자, 과연 반응이 어땠을까요? 현장 반응 괜찮았을까요? 장윤정 씨가 정면으로 실력으로서 밀고 나가겠다. 다수의 가수가 안무 등을 함께 소화해야 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라이브 MR을 사용하는 때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횡성 한우 축제 무대는 어땠을까요? 정말 자신이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라이브로 시원하게 돌파를 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성훈, 박지현 등등 미스터트롯2의 참가자들, 인기 가수들이 대거 미스터트롯3의 마스터단으로 등장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지현 씨가 장윤정 씨와의 커넥션, 그러니까 특혜 논란이 있었던 당사자이다 보니 미스터트롯3에 나오는 게 굉장히 문제점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미스터트롯3에 출연하는 것에 큰 불만이 많았던 많은 대중분들과 시청자분들이 있었는데 결국 함께 등장한다고 하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사장님기는 당나귀기에 등장을 해서 김연자님에게도 레슨을 받고 또 장윤정 씨가 함께 이 박지현 씨의 앳된 모습을 함께 보면서 방송 프로그램까지 했지만 미스터트롯2에서는 일면식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커졌었단 말이죠. 사실 이 당시 때 보면은 가족들과 함께 응원까지 했을 정도인데 결국 이 장윤정 마스터와 인연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라는 말에 신나지 않는데 신난 척을 한다. 뭐 이런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박지현 씨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었단 말이죠. 그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2의 프로듀서인가? 이 장윤정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랬을까? 처음부터 찍어주고 밀어주기를 하는 건가? 트로트 가수 지망생으로 당당하게 등장했으면 되지 않냐? 등등등 짜고 치는 거 아니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박지현 씨와 장윤정 씨가 함께 이 미스터트롯3 마스터에 등장하면서 문제가 커진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 둘째로 놓고 친다 하더라도 앞에 말씀드렸던 이 립싱크 논란, 가장 많은 대중분들이 분개함을 느꼈던 대목은 장윤정 씨의 무대가
성의가 없어 보였었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가수가 음이탈이 난다거나 가사를 잊었다거나 안무를 틀렸다거나 그런 실수적인 부분은 대중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노래를 부르지 않는 립싱크 대목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실 지적을 많이 받은 부분이 바로 장윤정 씨의 잦은 음주 생활 때문이었는데요. 2024년 4월 15일 기사를 보면 생일날 남편인 도경환 씨와 장윤정 씨가 대낮부터 음주를 한다. 미역국과 소주 한 잔이면 된다. 라는 사진이 공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소주 한 병에 소주 한 잔. 그리고 맥주. 이렇게 따라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생일상에서조차 이렇게 미역국과 음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 대중들에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었겠죠. 당시에 도경환 씨가 나이 40 넘어 생일이 뭐 중요합니까? 아침에 애들 학교 데려다주고 집에 와서 오전 11시부터 오삼불고기에 미역국, 소주 한 잔이면 되는 거죠? 라는 모습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 두 부부가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장윤정 씨가 무대를 완벽하게 라이브로 소화를 하면서도 술을 쭉 마시면 누구도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목, 성대라는 건 나이가 들수록 늙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목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이 장윤정 씨의 생활 형태를 보면 음주가 굉장히 잦단 말이에요. 이건 2021년도 예능 기사인데 장윤정 씨가 집 나온 이유가 음주 가무를 하려고 해서 그렇다. 결혼 전 즐겼던 음주 가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나왔다. 입주 전부터 술 잔고를 주문한 장윤정이다. 라는 기사가 이미 이 당시에 올라왔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장윤정 씨가 사실 이렇게 잦은 술을 마시다 보니 이것이 결국에는 성대에 무리를 줬고 라이브를 못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많이 쏟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분 립싱크가 되었건 전체 립싱크가 되었건 과연 이게 큰 문제가 아닐까. 지금 보면 뭐 제가 최근에 전달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김호중 씨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왜냐, 김호중 씨가 식당과 업소에서 소주 10잔을 마셨다, 성대를 보호하려고 자제했었다라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이제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말도 안 된다라는 비판이 많지만 당시 김호중 씨가 5월 달에는 여기에 대한 변명을 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 왜냐면 콘서트가 있기 때문에 성대를 보호하려고 자제했기 때문이다. 자, 이 맥락이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호중 씨가 성대를 보호하기 위해 술을 자제했다라는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건 뭐랑 직접적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가수가 술을 마시면 목소리에 부담을 느낀다라는 건 어느 정도 가수들 사이에서도 알려져 있는 사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장윤정 씨는요, 전 재산을 잃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120억 원 펜트하우스를 구입할 정도로 막대한 재산을 다시 축적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수백억 원의 재산을 벌어들였는데 뭐 가정사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했었습니다만 결국 10년 만에 또다시 수백억 원의 재산을 축적했어요. 여러분, 통장에 수백억 원커녕 수십억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수십억 원커녕 1억이라도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 가수는요, 노래로서 실력을 증명해야 하고 그 노래 실력에 있어서 립싱크를 하며 라이브를 거부한다라는 건 대중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많은 재산을 축적했던 대다수의 이 수입이 앞서 말씀드렸던 장윤정 씨의 행사들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행사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였는데 립싱크를 했다. 자, 그렇다면 부분 립싱크건 전체 립싱크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에 와서 보면 블랙핑크 리사의 얘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립싱크 논란이 굉장히 커졌었다. 최근 이 블랙핑크 멤버인 리사가 립싱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면서 솔로 싱글 앨범을 발표하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 공개한 뮤직비디오도 문제가 된다 라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해당 무대가 공개가 되자 성의 없는 립싱크 무대였다, 실망감을 표했다라는 겁니다.
이날 공연에서 대부분 사전 녹음된 음원을 사용하여 립싱크를 했는데 무대에서 노래 가사와 리사의 입이 맞지 않아 립싱크 의혹이 불거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부분 립싱크를 했든 전체 립싱크를 했든 중요한 건 가수들을 바라보는 요즘의 시각은요, 가창력을 기본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심지어 걸그룹과 같은 댄스 가수가 아니라 이렇게, 사실 장윤정 씨는 트롯 가수잖아요. 트롯 가수가 립싱크를 하면 뭐하러 트롯을 부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었다. 심지어 이효리 씨, 핑클로서 1세대 아이돌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립싱크를 많이 좋아했었지만 요즘 아이돌들은 다 라이브를 잘한다라는 말을 올해 2월 달에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의 방증이 뭡니까? 댄스 가수인 아이돌들도 라이브를 다 잘하고 라이브 무대를 갖는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해외에 보면 노래의 신으로 불리우는 장학우, 홍콩의 유명 가수 겸 배우인데요. 립싱크를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굉장히 미안하다라는 국민 사과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립싱크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홍콩에서도 가수들이 사과를 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요, 립싱크 혐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중국 당국으로부터 5개월 만에 무죄를 받고 울컥했다. 실력이 좋아도 문제다. 그러니까 이 가수는 중국 가수인데요. 심지어 립싱크를 하지 않았는데 립싱크를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가 5개월 만에 무죄가 선고가 되면서 실력이 좋아도 립싱크로 오해받는 게 참 문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난을 떠는 것이 아니라 해외적인 흐름 자체가 이제는 가수가 립싱크를 한다라는 건 용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횡성 한우 축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무려 2,000석 규모입니다. 웬만큼 작은 콘서트 규모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트롯 가수들의 행사 중에서 상당히 손에 꼽히는 그런 무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장윤정 씨가 등장한 모습을 제가 좀 찾을 수가 있었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장윤정 씨는 굉장히 이 여유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유 있게 등장해서 관객들에게 손도 흔들어줬고요. 다리가 벌벌벌벌 떨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 강원도지 않습니까?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서 반바지를 입고 나왔다 보니 굉장히 추웠다라고 했지만 무대는 관객들과 눈을 마주치고 손을 흔들면서 굉장히 여유 있게 무대를 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겠죠? 라이브를 했냐? 안 했냐? 자, 제가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 라이브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90%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음원 MR도 틀어놓은 것 같습니다. AR도 틀어놓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장윤정 씨의 마이크가 꺼진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목소리와 함께 겹쳐져서 노래가 나오는 적이 있으면 있었지 고음 파트라던가 이렇게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스스로가 고음을 내면서 열창하는 모습이 보였단 말이죠. 제가 볼 땐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립싱크 논란 아주 그냥 박살 내겠다.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일정들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남아있는 공연장에서도 장윤정 씨는 립싱크를 하지 않고 아마 라이브 무대로서 이날 횡성한우 축제에서도 한 3곡 정도 불렀는데 통 라이브를 쉬지 않고 했던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 아마 장윤정 씨의 정면 돌파가 대중들에게 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시간이 답을 내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씨가 많은 방송 채널을 통해서 평소에 술을 자주 마신다. 그러니 목 상태가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부터 그래서 결국 라이브 하기 버거워서 AR을 틀어놓고 립싱크 논란이 터진 게 아니냐. 참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봐도 라이브 실력으로 가수는 실력으로서 증명을 해버리면 이 논란은 그냥 종식되기 마련이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장윤정 씨가 여전히 많은 행사뿐만이 아니라 콘서트장에서도 댄스곡과 뭐 무대의 완성도를 위해서 사용한 만큼 앞으로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소속사의 입장문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혔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려 왔던 것처럼 장윤정 씨가 계속해서 이 립싱크 무대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부분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서 장윤정 씨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공연도 문제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출연하겠다. 여기에 립싱크 논란 없다. 광양 K-팝 페스티벌도 예정대로 등장하겠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뭐 횡성 한우 축제만 해도 이찬원님, 박서진님 다양한 스타급 가수들이 나온다라고 되어져 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굿밤 콘서트, 이 굿밤 콘서트 때 나와 있는 기사에서는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 보면 광양 K-팝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어떻냐? 지금 장윤정 씨만이 아니라 김연자 선생님부터 가수 B, 또 아이돌 걸그룹들 다양한 가수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윤정 씨를 바라보는 가수들의 입장에서 동정 어린 시선과 관객들의 비난 섞인 시선과 또 장윤정 씨 스스로도 이번 행사장에 나갈 때 떳떳하게 등장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행사로서 연봉 70억, 120억 원의 펜트하우스를 구매했던 이 장윤정 씨가 이제는 행사장에서 외면받기 시작한다? 당장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게 빠듯한 일정 속에서 새로운 대체자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정리해 놓고 본다면 이 장윤정 씨가 결국 대체만 가능하다라고 했을 땐 충분히 어떻죠? 충분히 행사장에서 장윤정 씨 말고 다른 가수를 부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최근 뭐 여러 가지 좀 논란 속에서 두 번째 행사 여왕으로 평가받았던 가수가 있었죠. 바로 홍진영 씨 되겠습니다. 근데 홍진영 씨가 좀 많은 구설수에 오르내리면서 사실상 여전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예전만큼 행사장에서의 영향력은 없단 말이에요. 한때는 이 장윤정 씨의 행사의 여왕, 행사 퀸이라고 이름을 듣던 이 홍진영 씨가 이제는 행사장에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장윤정 씨 사태를 두고 많은 누리꾼들, 대중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홍진영 씨처럼 언젠가 행사장에서 외면받는 순간이 올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요번에 있을 광양 페스티벌, 횡성 한우 축제, 나아가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부산 공연까지 만약 여기에서 정말 장윤정 씨에 대한 호응이 크지 않는다면 이거 다른 지역 행사에서 장윤정 씨 부르지 않을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바로 장윤정 씨의 이 예능 방송 출연, 그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미스터 트롯. 그 중에서도 미스터 트롯 3에도 요번에 장윤정 씨가 출연에 확정지었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이 미스터 트롯 2 때도 장윤정 씨가 김연자 선생님이라던가 이 장민호님보다도 더 중앙, 메인 자리에 탁 위치를 해가지고 굉장히 이 등장하는 패널들을 좌지우지했단 말이에요.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냐? 김연자 선생님, 장민호님, 거기에 진성님, 사실 장윤정 씨보다도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방송 활동을 해왔거나 경력이 있는 거의 선배 가수님들보다도 막강한 영향력을 휘둘렀다라는 게 상당한 팩트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장윤정 씨가 지금 립싱크를 하는 가수로 낙인이 찍혀 있는데 어떻게 다른 가수들을 평가할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하차하라, 하차 촉구가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정말 빗발치고 있습니다. 뜨겁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자, 이 장윤정 씨 미스터 트롯 3에서 정말 하차를 하게 될까요? 아시다시피 이 미스터 트롯 3 최근 새로운 마스터 군단을 또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누가 있냐?
안성훈 씨, 박지현 씨, 나상도 씨. 맞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었던 박지현 가수도 이번 미스터 트롯 3의 마스터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좀 문제점이 크지 않나. 근데 박지현 가수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현 가수를 뭐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입장이 아니라 그냥 대중으로서 알고 있는 건데 잘못한 게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애당초 이 미스터 트롯 2 예선전부터 1등을 했었던 대학생, 많은 대중분들은 박지현이라는 가수의 등장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장윤정 씨와의 인연이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가 되지 않으면서 밀어주기 의혹이 막 솟구치기 시작했던 거죠. 차라리 처음부터 장윤정 씨 소속사이고 또 미리 가수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다면 박지현 씨 문제없이 이 인기를 꾸준히 끌고 가서 정말 우승자가 됐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장윤정 씨가 대놓고 올 하트를 주고 굉장히 막 극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윤정 씨와 같은 소속사내 장윤정 사단 특혜내 공정성 논란이 매우 커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됐던 당사자인 박지현 씨와 장윤정 씨가 둘 다 마스터로 등장을 한다? 미스터 트롯 3에? 야, 하필이면 또 미스터 트롯 2 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 지금 장윤정 씨 미스터 트롯 3는 하차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막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과연 이 당시 때도 이거 장윤정 사단 특혜 논란 아니냐, 공정성 논란이 너무 컸었죠? 여기에 장윤정 씨의 요번 립싱크? 그냥 댄스곡의 완성도를 위해서 컨디션이 안 좋거나 상황에 따라 쓰고 있을 뿐이다 라고 대답했던 그 소속사에서는요, 이 당시 때도 이 논란이 터질 때 똑같이 말했습니다. 박지현과 영광이 소속사가 맞지만 밀어주기는 사실 무근이다. 그러면서 이미 두 사람이 소속사 후배라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공정하게 실력으로 임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이 시청자들은 박지현 씨가 가수인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았죠. 요번 소속사의 해명도 논란이 컸습니다. 장윤정 씨가 이 립싱크 한 것은 간혹 컨디션이 좋지 못하거나 현장 음향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을 때 도움받는 게 사실인데 음원을 틀고 입맛 뻥끗거리는 립싱크는 절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뭐 MR을 틀었다, AR을 틀었다, 뭐 말이 많습니다만 이 대중들에게 있어서 립싱크라는 대목은요, 가수가 라이브로 노래를 하지 않고 본인이 미리 녹음해 놨었던 음원을 재생하는 것 자체를 통틀어서 립싱크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전문가들 사이에서 MR과 AR을 트는 건 다르다, 립싱크와 AR을 틀어놓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노래가 나온 건 다르다, 백날 얘기해봐야 우리 시청자분들, 대중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될 리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장윤정 씨가 라이브로서 행사를 이때까지 꾸준히 해왔고 또 행사의 여왕이었던 당사자가 이제는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연예계에서 탑급이 되고 나니까 립싱크를 한다. 이게 지금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페스티벌에 문제없이 등장을 한다. 그 와중에 가장 문제가 됐었던 당사자인 박지현 씨, 장윤정 사단이 있다, 특혜 논란이 있었던 박지현 씨가 장윤정 씨와 나란히 미스터 트롯 3에 나온다. 이거는 문제점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진하차를 할 것이다, 퇴출시킬 것이다, 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 보이십니까? 이런 좀 뉴스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장윤정 입김에 휘둘리는 TV조선 미스터 트롯 3 마스터 뒷배 실체. 그러니까 장윤정 씨가 미스터 트롯 3 마스터의 뒷배가 있다라는 걸까요? 또 있습니다. 장윤정 미스터 트롯 3 마스터 강행 뒷배설 실체 현재 칩거 중 충격 상태. 자, 칩거 중이라는 단어와 뒷배라는 건요, 엄연한 생 가짜 뉴스입니다. 이 두 채널은 유명합니다. 가짜 뉴스를 해오던 채널로 유명하고, 뭐 제가 썸네일 어그로를 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인정합니다만, 글쎄요, 이게 최초로 시작되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지금 가짜뉴스에 가까운데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저는 팩트를 좀 찾아봤습니다. 자, 이게 미스트롯2 때 한 시청자분이 작성한 장윤정 씨에 대한 평가 글이에요. 여기 보면 장윤정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 시청자들은 마스터들의 소신평가를 듣고 싶은데 장윤정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 보니 그의 눈치를 보느라 다른 마스터들의 평가가 나오기 힘든 구조이다. 두 번째, 노래보다 더 긴 우쭈쭈 심사평. 노래가 3분이라면 심사평은 5분 정도를 한다. 너무 칭찬만 하다 보니 난 별론데 왜 저렇게 칭찬하지? 라고 느껴진 경우가 많다. 세 번째, 소속사의 입김에 TV조선이 휘둘리고 있다. 이미 미스터트롯2부터 소속사에 대한 잡음이 많이 나왔고 실제로 박지원은 장윤정과 같은 소속사였다. 마스터 투입 기사를 보면 TN 소속 전부 투입시 6명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TV조선이 이 장윤정 씨의 소속사와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니냐, 막 이런 의혹이 이때도 나왔던 거죠. 변별력 없는 점수차. 그리고 미스터트롯 1이건 2건 지금 보면 소신 발언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시즌마다 탑6, 탑7에 들어가는 멤버들이 등장해 봐야 결국 소신 발언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들도 등장해서 소신 발언을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겁니다. 결국 돌고 돌아 새로운 것이 없고 이제는 TV조선 오디션을 봤던 사람들은 다 공감하는 내용들이 아니겠냐. 결국 장윤정이라는 이 마스터 한 명이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대다수의 시청자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스터트롯의 장윤정 씨가 과연 미스터트롯3에도 등장하는 것이 맞겠느냐. 하차를 해야 한다. 자진 하차를 해야 한다. 본인이 등장해 봐야 이거 좋은 소리 듣겠느냐. 본인도 부담이 클 것이다. 정말 많은 의견들이 왜 빗발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 아닌가 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그 전제에는요, 거액의 행사비를 받았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국민적으로, 전국적으로 나라 전체가 얼마나 경제난에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까? 지금 장윤정 씨처럼 수십억, 수백억씩 번다라는 걸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나다. 이런 분들의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맡은 소임을 다 하고 정말 가수로서 관객들에게 감동을 준다면 수십억, 수백억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